백악관 인턴 시절 난 늘 궁금했다. 어떤 회사가 이 안까지 들어올 자격이 있지? 대기업 CEO들이 줄지어 서고 정치인들이 그들을 응시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곳, 그 무게감 속에서 난 이 안에 한국 기업은 들어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다. 현대자동차 기술은 발전했다지만 아직은 미국이나 일본 기업의 그림자에 가깝다고 여겼다. 그저 잘 만든 외제차 정도였지. 그런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건 지난 3월의 아침이었다. 뉴스를 켜자마자 CNN 속보가 뜨고 있었다. 현대차 회장, 백악관에서 미국 투자 직접 발표. 트럼프 현대, 사랑한다. 내 손에 쥔 머그컵이 덜컥 흔들렸다. 잠깐 지금 뭐라고? 나는 예전에 백악관 인턴으로 일할 때 수많은 기업 총수들이 이곳을 드나드는 걸 봤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시아, 특히 한국 기업인이 등장하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한국은 나에게 빠른 인터넷과 K-팝의 나라였지. 미국의 정치 중심부 한가운데서 박수받는 파트너는 아니었다. 그런데 CNN 뉴스화면 속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백악관의 로즈가든을 지나 트럼프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 둘의 눈높이는 정확히 같았다. 트럼프는 말했다. 우리는 현대를 사랑합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 말은 내 뇌리에 망치처럼 찍혔다. 처음엔 PR 이벤트라고 생각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건데 그 정도 칭찬은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넘기려던 순간 트럼프의 표정을 봤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국가 경제를 위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나오는 그 진심이었다. 심지어 트럼프는 현대차 경영진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유도했다. 그 모습은 내가 예전에 본GM이나 보잉 회장에 대한 대우보다 더 극진했다. 궁금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었고 이번에 발표한 투자액은 천문학적 수준이었다. 단순히 돈을 들이는 게 아니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미국의 미래 제조업 생태계까지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현대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이건 외국인이 백악관에 초대된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서 존중받는 순간이었다. 그 중심에 현대차가 있었고 그들의 리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백악관 인턴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작고 조용한 한국 출신 인턴 한 명이 구석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던 그날. 그에게 미소 한 번 건네지 않았던 내 무지를 지금도 후회한다. 지금은 누군가 한국? 하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대접하는 나라야. 미국 백악관조차 먼저 문을 열어주는 나라. 그리고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철학, 그리고 책임감의 이야기야. 나는 이제 한국이 궁금해졌다. 그들의 교육, 그들의 기업 문화, 그들의 리더십. 그리고 언젠가 내 아이도 그런 한국과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 백악관에 초대받을 수 있는 나라. 바로 그런 한국 말이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그런 외신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트럼프가 현대차를 극찬했다.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갔다는 말이 도는 순간 제 머릿속엔 단순한 경제 뉴스 한 줄 정도로만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선 회장, 한국 재계의 조용한 리더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그를 향해 박수를 치며 Thank you, 하현대이를 연발하는 장면은 뭔가 묘하게 낯설고 동시에 강렬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고 취임 후 첫 번째 외국 기업 투자 발표 무대에 현대차가 섰습니다. 그 자리에선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기업과 권력, 아시아와 미국이라는 더 복잡한 구도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현대차? 그리고 왜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정의선을 띄웠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 사연의 중심에는
현대차가 있고 트럼프가 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 미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날 전 세계 언론의 눈은 백악관에 쏠려 있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국 기업이 공식 초청받아 백악관을 방문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일본도 독일도 아닌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조용한 경영 스타일로 잘 알려진 정의선 회장. 그의 손엔 총 130억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증설, 부품 공급망 강화, 현지 고용 창출 계획까지 정 회장은 이 모든 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3번이나 현대는 위대한 기업이다. 한국은 굉장한 나라다라고 언급했고 정의선 회장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Thank you, 멜, 청이라 말했죠. 이건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라 한미 관계의 새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트럼프 정권 초기에 이런 거대한 투자를 발표한 걸까? 비밀은 속도에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권 당시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 때문에 현대차는 차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죠. 트럼프는 그 법을 폐기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큰 대통령입니다. 현대차로선 이 시점이 정치적 윈도우였던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늘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삼는 인물입니다. 현대차의 발표는 무려 8,500개의 미국 내 직접 고용을 약속했죠. 트럼프가 웃으며 박수친 이유,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건 기업이 권력과 공생하는 방식의 교과서적 예시였고 동시에 정의선 회장의 생존형 외교술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위대한 파트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더 강해질 것이다. 이 말 속엔 트럼프 특유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아시아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려는 전략, 그리고 일본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한국 재벌들을 선호하는 실용주의. 흥미롭게도 이 투자 발표는 미국 국무부나 상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주도한 행사였다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었죠. 한국 기업이, 그것도 현대차가 미국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되는 장면. 그건 어쩌면 외교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해보면 현대차의 백악관 입성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이 이제 정부 외교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줬고 트럼프 정부는 이를 미국 중심 경제정책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정의선 회장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관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제외교 정치 이미지가 교차하는 복합 전략의 결과물이며 향후 한국 대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이브리드 교과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선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준비한 사람이었죠. 이번 현대차의 발표는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니라 국가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트럼프가 극찬한 건 단지 현대차의 돈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빠른 결단과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다른 기업들은 이 전략적 전환점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이 흐름에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가? 이건 단지 현대차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정치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1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백악관 잔디를 스칠 때 다시 한번 그 구호가 정문 위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고 세상은 다시 숨을 고르며 트럼프 시대 이막의 방향을 가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 서막에 대한민국 기업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의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트럼프, 외국 투자 파트너로 현대차 선택 외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지 불과 몇 주, 아직 내각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
그 혼란 속에서 트럼프는 단 하나의 기업만을 초청합니다. 현대자동차. 그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기업의 투자 발표는 국가 간 외교 메시지가 되었고, 조용한 기업인 정의선의 한마디는 아시아의 전략적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죠.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현대는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드는 기업이다. 정치와 경제, 전략과 외교, 모든 퍼즐 조각이 이 뜻밖의 장면에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워싱턴의 겨울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눈이 내릴 듯 말 듯한 회색 하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막 시작됐고, 미국은 다시 한번 변화의 소용돌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하루의 끝에서 전혀 다른 변화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뉴스 속에 흘러나오던 장면, 백악관 앞 단상에 선 한 사람 정의선 회장. 그는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한국 기업 최초로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투자 발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 그리고 그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온 Thank you, Hyundai, Thank you, Korea 라는 말에는 그 이상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한복판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은은한 조명, 그리고 공원 한켠에 자리한 전통 기와 지붕의 작은 카페. 핫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켜 들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하구나.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를 디자인하며 우주를 이야기하는 이 나라가 동시에 아직도 다도 자다오를 지키고 목조 건축을 사랑하고 사계절을 그대로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사실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가진 가능성은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그날 백악관에서의 장면은 단지 투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자리매김한 순간,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마침내 하나의 장면으로 응축된 아주 아름다운 선언이었죠. 그날 TV 속 장면을 보며 제 눈은 자연스럽게 한 인물에게 멈춰섰습니다. 검은 슈트를 단정히 차려입고 담백한 말투로 미국 대통령 곁에 서 있던 그 남자. 정의선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장이자 조용히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온 인물이죠. 그는 언제나 말보단 실행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이 많지 않았고, 그렇기에 백악관이라는 세계 정치의 중심에서 그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엔 숫자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13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8,500개를 만들고 전기차 시대의 중심을 조지아주에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거기엔 과장된 포부도 정치적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여전히 특유의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숨기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상대로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지만 이날만큼은 반복해서 Thank you, Hyundai. Thank you, Mr. Chung. 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번이고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트럼프는 정의선을 단지 외국인 CEO가 아니라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단지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현대차가 지금까지 걸어온 궤적 전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답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의선. 그는 더 이상 단지 기업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조용한 외교관.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첫 장면을 연 우리 시대의 조용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묘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트럼프가 현대차를 극찬했다는 뉴스의 여운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 타이밍이었을까? 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현대차와 정의선 회장을 백악관 첫 파트너로 세운 것일까? 저는 그날 이후 여러 번 되묻곤 했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경제 협력의 한 장면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읽지 못한 전략의 퍼즐 한 조각이었을까?
현대차의 입장에서도 궁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겪은 IRA의 불이익을 넘어 새로운 대통령의 초반 기조에 이처럼 과감하게 맞춰간 그 판단. 거기엔 단순한 비즈니스 계산을 넘어선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트럼프의 극찬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의선 회장의 조용한 전략이 어떤 흐름을 예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칠 뻔했던 한국, 기업과 글로벌 정치의 새로운 관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단지 한 기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첫 장면일지도 모르니까요. 워싱턴 DC는 그날 아침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갠 하늘 아래 백악관의 깃발이 천천히 펄럭이고 있었고, 그 웅장한 철문 앞에는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들이 일제히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의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조용하고 절제된 말투, 드러내지 않는 성격, 전략형 경영자로 불리지만 늘 전면에는 나서지 않던 그가 백악관 정문을 열고 대통령의 옆에 선 순간 그 조용함은 오히려 강렬한 존재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했죠. 한국 기업 총수가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는 장면은 말 그대로 한 장면의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고 확신에 찬 말투. 우리는 오늘 위대한 기업과 함께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진정한 친구이며 미래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곧 트럼프는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Thank you, Mr. Chung. 순간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정치적 립서비스 이상의 표현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인의 이름을 직접 공식석상에서 반복해 부르는 건 그 자체로 신뢰와 인정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정의선 회장은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준비해온 발표를 꺼냈죠.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에 추가로 130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생산 확대, 배터리 공장 신설, 그리고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한 8,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엔 어떤 과장도 정치적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유와 의지를 담은 실행의 언어만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경제 발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전략의 플레이어로 서는 장면이라는 걸.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그 누구보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지금일까? 왜 이렇게 빠르게? 왜 이 정도의 규모로?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한다는 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기회가 보이면 당연히 움직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정교했고 너무 정확했어요. 정의선 회장이 워싱턴에 도착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직후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치적 파트너십이 형성되기도 전, 정책 방향이 분명해지기도 전이었죠. 그런데 현대차는 마치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완벽하게 선수로 움직였습니다. 바이든 정권 시절 현대차는 사실상 IRA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전기차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채 공장을 지어도 차를 팔아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죠. 그 시절 현대차는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북미 부품 공급망을 따로 설계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2025년 트럼프 재선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만이 답이다. 이 말이 현실이 되자 현대차는 준비해 둔 카드를 꺼낸 거죠. 우리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지금 당장 투자 확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발표는 단지 계획이 아니라 이미 설계가 끝난 승부수였습니다. 8,500개의 일자리, 13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그 모든 숫자가 단지 경제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선물로 작용한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타이밍의 예술이었다는 걸.
정의선 회장은 기다렸고, 준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그 선택은 이제 현대차를 단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정치적 관계를 설계할 줄 아는 기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견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동맹이자 위대한 파트너입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저 립서비스처럼 들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선거용 대사가 아니라 전략의 일부였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건 말보다 더 자주 등장한 트럼프의 행동에서 보였어요. 그는 현대차를 단순한 외국 기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내 정의선 회장의 발표를 경청했고, 그가 언급한 모든 계획에 고개를 끄덕이며 심지어 조지아주 투자에 대해선 직접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죠. 왜일까요? 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만든 세계에서 누가 중요한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인물입니다. 그는 단지 국가 단위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 단위, 리더 단위로 파트너를 구분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정의선과 현대차는 지금 트럼프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미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국 생산을 확대하며 친중국 색채 없이 기술력을 증명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도 부담 없는 이미지까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차였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거요. 트럼프는 국가 외교보다는 기업 외교를 택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그 자리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민간 외교관이자 전략적 플레이어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 순간 한국 정부가 아닌 한 기업인의 결정이 국가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사실이 참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의 외교는 책상이 아닌 시장과 공장, 그리고 기술과 실행력 위에서 이뤄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